PK에서 민주당이 승부를 해보려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PK 출신의 대권 주자가 있으면 지금도 뭐 조국이나 김경수나 이런 이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확 한번 기대를 쏟아줬는데 왜 다시 돌아갔을까? 사실은 완전 좀 강한 진보 성향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양자 대결 결과도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양자 대결 결과를 살펴보면요. 김영춘 후보 대 박형준 후보는 28.9% 대 46.3%, 김영춘 후보 대 이현주 후보는 34.7% 대 35.6%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변성환 후보 대 박형준 후보는 25.5% 대 48.1%, 변성환 후보 대 이현주 후보는 29.3% 대 34.8%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니까 뭐 여당의 어떤 후보랑 붙든지 간에 박형준 예비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부울경은 지난 총선에도 민주당이 압승할 때도 상대적으로 텃밭을 지켜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2018년에 부울경의 세 단체장,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을 처음으로 민주당을 싹 밀어줬는데 그 세 분이 다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여기서 PK에서 민주당이 승부를 해보려면 예.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PK 출신의 대권 주자가 있으면 지금도 뭐 조국이나 김경수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결집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야권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다 상처를 입어서 예. 그거 없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부산 출신의 로컬 출신들끼리 붙는 경우라면 이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이 좀 우세할 수밖에 없죠. 후보로서. 인물 경쟁력을 봐도 이 박형준이라는 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명도가 방송도 많이 했고 전국적인, 좀 그런 것도 좀 유리할 거고 박형준 후보는 좀 여유 있게 이기고 이현주 후보는 팽팽하면 여론 좀 더 쏠릴 수밖에 없죠. 네.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는 TK와 함께 이제 그 보수의 진짜 그 근거지였잖아요. 네. 그게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상당히 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탈을 했다가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주류가 바뀐 지역 단위에서 소위 말해서 정당 지지의 재편성이 일어난 대표적인 이제 지역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좀 경제적인 이슈, 부산 경제.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긴 할 텐데 저는 이제 하나 가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이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확 한번 기대를 실어줬는데 왜 다시 돌아갔을까? 네. 그런 요인들을 보면 사실은 그 부산 지역의 어떤 그 민주당 지지로 이제 스윙했던 분들의 특징을 보면 사실은 완전 좀 강한 진보 성향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지역적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을 볼 때 그렇게 보면 과거 이제 탄핵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이념적인 보수층이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이고 뭔가 좀 실리적인 이런 보수층이 이탈을 했던 건데 매번의 그 큰 선거들을 정부 여당이 이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상당히 좀 이념적인 이슈, 정치적인 막 진영을 결집시키는 이슈 이런 걸 결집시켰던 게 떨어져 나왔던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좀 합리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좀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분들을 좀 다시 이탈시켰던 거 아닐까.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만 가지고 좀 보기보다는 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요인들이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뭐 국회의원도 이제 부산에서 다 하고 노무현 대통령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노무현 정부는 PK 정권이다, 부산 정권이다. 이것 때문에 호남하고 상당히 척을 졌어요. 민주당 당대표 2015년 할 때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었고
문재인 비서실장, 문재인 수석 있을 때 인사 문제에서 호남 홀대했다. 근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선 2016년에 국민의당한테 패배하죠, 호남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게 민주당이 본인이 대통령 되고 이 정권의 지지 기반을 가져가기 위해서 호남과 전략적 연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부산 쪽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인사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이 정부는 아무리 봐도 호남 정부인 것 같아요. 총리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되게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 그것 때문에 아주 쓴 경험을 했잖아요. 조심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그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이건 뭐 우리가 뭐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뽑아놨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이나 이런데 미치고 있는 흐르고 있는 심판 정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원이 그 박지원 원장이 와서 보고할 때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거 없었냐 이런 질문에 없었다 그런 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부산 요번에 후보로 나와 있는 박민식 전 의원이 그 검사 시절에 김대중 정부 때 불법 도청해서 도청한 그 국정원장을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서로 간에 이제 공방이 오고 갈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은 쉽지 않을 거여서 그렇게 지금 이 판세를 흔들 만한 그런 정도는 정부도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만 근데 여권 입장에서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이게 진짜 그 과정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실제 책임을 물을 정도로 드러난다면 박형준 예비후보가? 만약 그렇다면 뭐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제 여당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까 지금까지 어떤 선거 구도 특히 이제 막 정당 구도에서는 여권이 우세한데 선거 구도에서는 뒤집혔다가 이제 간신히 균형을 찾은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국민들이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막 그 갈등하고 막 그 대결하는 진영 대결이 아니라 좀 민생 쪽으로 와달라는 그런 민심의 어떤 압력이 작동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거 과정 아까 방송 화면을 봤지만 대부분 쟁점들이 다 서울시 시정과 관련된 쟁점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제가 보기엔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심판론이 뭔가 붙어야 유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울시정 이런 어떤 정책 대결로 가면 유리한 상황인데 자칫 이 이슈가 그러니까 뭔가 그 공방 과정에서 정치 대결이나 혹은 또 진영 이슈로 붙게 되면 사실은 그건 여권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양날을 가진 이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